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특히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상가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월세의 액수라든가 계약 갱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번화가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임대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몇 년간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둥지 내몰림 현상,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뜬다고 하는 거리와 또 떠오르는 상권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좀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둥지 내몰림, 영어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젠틀이라는 말은 귀족, 가문이 좋은 사람들 혹은 지주와 같은 신사 계급을 의미합니다. 네. 결국 이 용어는 원래 빈민가였던 곳에 중산층들, 소위 말하는 젠틀리 계층이 이주하게 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게 되고 이를 견디지 못한 빈민층들이 떠나게 돼서 지역 자체가 고급 주거 공간으로 변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원래는 쓰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 그런 지역에서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개성 있는 상권과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가 번성하게 되면 이 부동산 소유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임대료를 올리게 됩니다. 네네. 어느 정도까지야 버티겠지만 아무래도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이를 계속 버티기는 힘들어지고 네. 결국 이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네. 자본력이 탄탄한 이 대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점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네네. 혹은 아예 상가 자체가 텅텅 비게 되는 현상,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 않았는데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남포동이나 광복동 번화가에 대형 상가가 비어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아마 그게 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서울의 경우는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이미 나타났고요. 예. 최근 부산 전포동 카페 거리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점포 카페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가깝기도 하고 해서 자주 가게 되는데 한 번 갔던 가게가 조금 있다가 다음번에 가게 되면 없어져 있어요. 금방 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 있고 그런 모습만 봐도 아마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재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도 이 임대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서 좀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점포 카페 거리 내에 14개 상가에서 지주들이 임차인들에게 내년부터 임대료를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는 약 25% 정도 올리겠다. 예. 이런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임대인들, 그러니까 건물주들에 따르면요.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재산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금이 오르고 그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그 정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점포 카페 거리의 임차인들은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하면서 단체로 반대 성명을 내고 국민청원까지 하는 등 좀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25%면 굉장히 크죠. 근데요. 이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잖아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예.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짚어보죠. 개선된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
우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요. 네. 권리금 회수 기해 보호 기간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권리금 관련 규정을 원래는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 전통시장도 권리금 관련 규정을 적용시키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 이것들입니다. 그렇군요. 어떠세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소상공인들이 좀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둥지 내몰림 현상. 즉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소개해드린 점포 카페 거리의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5% 이상 임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임대인들은 이를 어기고 뭐 25에서 30%씩 막 인상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가장 많은 분쟁 중에 하나가 상가 임대차 분쟁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 소송이 꽤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세를 법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올리는 것, 그 외에도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뭐 법에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뭐 갱신을 못 해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의 어떤 꼼수 소송도 많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영업자들은 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번에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서 뭐 소송보다는 비교적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만은 일단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이런 법적인 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좀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들, 판례가 있나요? 네, 뭐 언론에 알려진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리쌍이라는 그룹이죠. 그 멤버인 길성준 씨와 임차인인 서윤수의 우장창창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이 서윤수 씨는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우장창창이라는 이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길성준 씨가 이 건물을 매입한 후에 이 서윤수 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임차인이 퇴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 신촌에 공시책방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공시책방이라는 헌책방 주인은 95년부터 신촌에서 건물 1층을 임대해서 중고책방을 운영해 왔는데요. 바뀐 건물주가 임대료를 1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건물인도 소송, 즉 소위 말하는 상가를 빼고 나가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건물주가 승소를 했습니다. 당시 판결 과정에서 담당 판사도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이런 결론밖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세입자들이 좀 불리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개선, 또 제도적인 좀 뒷받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 뭐 이 월세를 올린다거나 재계약을 거절한다. 이런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조건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한 예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시가 직접 건물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임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또 임차인이 직접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 나아가 노후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에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사회의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 건물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임차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만은 네. 일본의 사례가 조금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경우도 수십 년 전에 우리와 같이 이 임대료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거나 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법률로에 둬서 사실상 임차인의 자동 갱신권을 보장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0년, 100년간은 점포들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물론 지금 일본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법에 비춰본 세상 사는 법에서는요, 이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한계 그리고 개선점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